만약에 1년이 안 지나고 그냥 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투기 수요로 봐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부 다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는 거죠.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부 지역 빼고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네시스님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3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아주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강화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것만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그리고 비조정에서 비조정 해당 안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이에요? 그냥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거 이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 어차피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 훨씬 범위가 넓으니까 투기과열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그냥 규제지역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자료는 6월 17일 나왔던 정부 보도 자료인데, 투기과열 지구가 48개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69개.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투기과열 지구면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유일하게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 지구이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강화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 해당 사항 없고요. 양도소득세 중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어떻게 강화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아래 그림 우리 이거 여러 번 봤죠. 간단하게 해서 뭡니까? 1후, 2보, 3매예요.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자, A에서 B로 이사를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B주택이 좀 더 좋으니까 이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주택이 20평, B주택이 30평이라고 한다면은 A주택에서 B주택을 이사 갈 때 일단 첫 번째 1년 후 이 집을 사야 돼요. 1년 후. 만약에 1년이 안 지나고 그냥 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투기 수요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안 해주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B주택이잖아요. B주택에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A주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팔 때 어떻게 되냐면은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이때 파는 A주택은 과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 2주택인데 이때 파는 A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서 내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주택은 최소 2년 보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1후, 2보, 3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죠. 자, 근데 여기에서 예외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예외가 A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취득을 하면은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외를 볼 건데, 자, A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고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일 때, 자, 2019년 10월 이렇게 됐고요. 2020년 11월 이렇게 됐을 때 앞에서 봤었던 1후, 2보, 3매하고는 다르게 얘는 그냥 111.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중복이 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에요. 집이 조금이라도 묶이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사게끔 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1년 있다가 내가 두 번째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시고 곧바로 기존 집은 바로 팔고 넘어가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그냥 편해요. 당연히 기존 살던 집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겠죠. 만약에 A에서 B로 넘어갑니다.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B가 어떤 집주인이 살던 집이 아니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임차 기간이 뭐 한 1년 5개월 남았다. 그러면 나는 1년 안에 들어가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1년 5개월을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있던 매도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최대 2년을 한도로 B에 전입을 하고 A 매도를 하시면 돼요. 최대 2년을 기간을 한도로 해서 B에 전입을 하고 A 매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자, 보시면 A주택 조정대상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타네요. 18년 10월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B주택을 매수했는데 B주택이 매수하는 그 당시에는 비조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조정에서 비조정이니까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있어서 6월달에 규제지역으로 이게 지정이 돼버리고 요때 잔금을 친 거죠.
그러면 원래 엄밀히 말해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계약일이에요, 잔금일이에요? 잔금일이죠. 바로 이때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좀 억울하잖아요. 중간에 이런 규제가 나올 줄 몰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계약일이지만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 지급을 했다면 예외로 계약일로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예외로. 자, 그러면 내가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A주택 매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겠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와서 제가 왜 이거를 19년 10월이 아니라 2018년 10월로 오타가 났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1년 넘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2018년 10월로 해서 해야지 1년이 넘어서 2020년 5월달 B주택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고 나는 좀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3년으로 안에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똑같은 사례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1번 주택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 2018년 10월 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2번 주택을 대전으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전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렇게 묶였죠. 자, 근데 계약을 2020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잔금을 해요. 근데 중간에 지금 6월 달에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자면은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조정에서 조정이 맞지만 이 경우에는 규제지역 나오기 전에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봐줘서 3년 안에 서울집을 팔면은 되겠다. 단 이 경우에 가계약은 인정이 되지 않나요? 이번에 보도자료에서 나왔지만 단순히 계약금의 일부만 넣어서 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중간에 9.13이 나왔고요. 12.16 대책이 나왔어요. 대책 날짜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 주택에서 2번 주택 갈 때 2번 주택 취득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번 주택 취득일이 만약에 2018년 9.13 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비록 조정이지만 3년이고요.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이다. 그러면 2년이에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취득했다. 그러면 1년이에요. 두 번째 산 주택 취득일 그거에 따라서 3년, 2년, 1년 당연히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거죠. 이 중간에 하나라도 비조정 들어가면서 아예 상관없이 그냥 3년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할 때만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2번 주택 취득일을 조심해라.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면 3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그러면 2년,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이면 1년. 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다면 자,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지급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서 뭐 3년 또는 2년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실거주자 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과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규제책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리고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과세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은 과세당국에서 매우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틀어지거나 좀 잘못하면은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부동산 절세 책 개정판을 내는데 여기에는 취득세부터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법인까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마 초보분들이 보시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본 영상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아요와 그리고 직방TV 구독해 주시고 이 책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간단히 남겨주시면은 직방TV 운영진 측에서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보시고 책도 함께 보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절세 꼭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한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고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